2018년 3월 3일 제63차 특별독서 노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퍼블릭 토론 디베이트입니다. 논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게 너무 좋은 세상의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입니다. 먼저 찬성팀 1토론자 1차 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서입니다. 저는 인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말을 걸어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주면 독거 노인이 요즘 고독사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 노인이 고독사로 사망을 하는 원인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못해서 외로운 감정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 기기가 이런 독거 노인들에게 독하게 된다면 이런 고독사라는 병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과 같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말을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감지하고 판단을 해서 그 실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탕도서에서 주인공이 알람 소리를 처음 듣고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치 사람이 깨워주는 것처럼, 감정에 실린 것처럼 화내면서 깨워주니 일어났습니다. 만약 지금 스마트폰이나 알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알람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알람은 한 번 맞춰놓은 것만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실수들을 이 기계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계가 보편화된다면 아주 이 기계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찮은 물건까지도 기계화가 되었으니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들에게는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취를 하게 되는데, 자취를 할 때 시간도 없고 요리도 잘 못하니까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청소나 빨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기계들이 있다면 또 이 기계들이 스스로 청소도 해주고 밥을 해준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26초 발언했습니다. 반대팀 1토론자 1차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문제인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의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1토론자께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굳이 비싼 로봇을 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비싼 기계보다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더 외롭지 않게 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반대측의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일어난 사라지는 직업들을 예측하면서
교육에 더욱 악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이 미래에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관련된 직업들도 다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2033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46%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스타트업에서는 그 자신이 원하는 곡의 장르와 분위기, 그 다음에 악기 구성을 입력하면 30초 만에 곡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적응하게 되면 그 선택의 갈래에 놓여 있을 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계산에 의한 선택을 더 믿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 로봇들을 대화시켜 본 결과 두 가지 로봇들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더욱 강력해지면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그 인간을 겨냥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 인공지능 로봇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에는 인류에게 위험이 되는 로봇들이 많이 탄생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며 그 다음에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번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협의 시간 요청하십니까? 협의. 총 2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30초. 네, 협의 시간 30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성팀 부문자, 반대팀 부문자 나오셔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애완동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애완동물은 지금 바탕투석에 나온 것과 같이 로봇이 판단하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봇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라서 생물에게 더 정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 말고 네.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도움을 받고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막 청소와 빨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해버리면 그 점점 게을러져서 오히려 뚱뚱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또 기계가 또
운동을 하게 해주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까요? 해결하겠냐?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장 때 인간을 겨냥하면 되게 큰 제한이 일어나고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그 로봇을 인간을 겨냥하지 않고 인간에게 복종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이 로봇 도움을 받으려고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면 창조하는 일까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생각까지 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분 7초간 문답했습니다. 네, 이거 지도 조언하고 볼게요. 네. 잠깐만요. 자, 4.1투자 김현호 조언자. 맨 먼저 시작할 때 근거부터 말했는데 주장 먼저 말하고 근거 말해주세요. 저는 뭐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한 근거는 무엇입니다. 바로 근거부터 말하면은 주장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이면 정의를 해줘야겠죠. 네, 저희 까먹었죠. 좋은 세상이 무엇이, 그리고 반대측 들어오자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지금 산정이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다라는 거고 좋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신문명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이쪽이 유리한 거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반대쪽이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정의에 신경을 써주시고, 처음에 근거 3개 요약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면은 혼자 사는 노인이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노인인데 만약에 자녀가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상통화 같은 걸로 통화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항상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수 말할 때 바탕도서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백제한 토론자. 아까 말했다시피 반대측도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앞으로 반대측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반대측도 정의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찬성측이 정의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나에게 좀 불리한 정의다, 그러면 반대측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해서 굳이 비싼 기계를 사야 하나? 네, 잘했어요. 네, 지금 잘했고요. 그 다음에 맞다, 찬성측 아까 김현수 조언자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설명했는지 저희는 이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대측. 처음에 백재현 토론자도 주장부터 먼저 해주시고 저희는 뭐뭐에 반대합니다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직업이 줄어드는 거에 말했는데 저라면은 문답 시간에 이렇게, 제가 사정식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새롭게 생기는 직업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년 전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농업 관련 직업이 굉장히 많았겠죠. 농사꾼, 농업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직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동차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관련 직업들은 100년 전에 거의 없었는데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찬성팀이라면 그렇게 지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재반박을 준비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끌려 살아가면 안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구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더 설득력이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례, 아까 페이스북이었어요. 그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약 잘 해줬어요.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협의 시간에 애완동물은 말을 못한다. 네, 잘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달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간단히 하고 질문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내가 말을 막 해도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막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뭐 신났다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근데 사람이라면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면 아 그러셨어요. 뭐 저번에 만났던 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맞장구도 쳐줄 수 있을 거고 근데 강아지는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측 주체성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체성이 떨어져서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능력을 없애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단점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좀 와닿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막연하게 주장이나 근거를 그러니까 주체성이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말고 아 이래서 진짜 안 좋구나 이러면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려면 사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성측 기계가 운동하게 해준다. 괜찮았어요. 잘했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든가 러닝머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밖에서 뛰기 어려우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뛰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사이클 머신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반대측 현재 스스로 판단하는 기계가 많다.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어떤 기계가 있는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고를 예로 들어도 괜찮을 거고 뭐 인공지능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알파고가 있는데 그 알파고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소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언 넘어갈까요? 찬성팀 2차 발언하시겠습니다. 이토론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찬성팀 이토론자 이예빈입니다. 먼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희 팀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 전에 반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대팀에서 애완동물을 사용하면 더욱더 가격도 저렴하게 들고 더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기계를 통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더욱 나누고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그 일자리가 매우 줄어들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일자리가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집안일을 해주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해주는 집안일 덕분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옹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계들로 말을 해준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례에서 노년 부부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때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화를 해준다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미질을 할 때 손을 대이거나 데리는 등의 작은 실수나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큰 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기계들이 해준다면 우리는 기계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복합병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기계들이 도와준다면 음식을 차려주거나 옷을 입혀주는 등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노인이 혼자 하긴 힘든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맡겼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발생을 해서 더욱더 불안한데 이때 기계들이 집 안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상황과 말해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초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이토론자 2차 발언하겠습니다. 반대 측 이토론자 2차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이토론자 이선입니다. 저는 저희 측 옹호를 하기 앞서 먼저 반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계를 사용하면 시간이 절약이 되어서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그러면 더 게을러져서 비만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책에서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아니면 커피 내리는 것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측 옹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물론 인간의 심리나 창의성이 발휘되는 직종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지만 하지만 3D 직업과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이용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작년에 한국 청년 실업률은 10.7%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데 이런 도중에 인공지능이 이를 대신해준다면 그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AI와 로봇에 의한 자동화 등으로 2030년 자국 내 고용이 지금보다 73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둘째,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들을 당연시하고 매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항상 사용하고 이끌려 사용한다면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의 조종에 이끌려 살게 되고 우리조차 로봇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 멸망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로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주 좋았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을 개발할 경우 결국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로봇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재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텔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사에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30초 받았습니다. 네. 협의 시간 요청하십니까? 네. 30초. 네, 몇 초 요청하십니까? 30초. 30초. 네. 2차, 양팀 2차 발언자 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효율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비만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집안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효율 있는 일이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봇에 의존을 한다면 모든 것을 귀찮아해서 운동도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독거 노인들에게 로봇이 있다면 말을 걸어주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오히려 독거 노인들에게 로봇이 다가간다면 그 로봇은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말만 하는 것 뿐인데 감정 없이 말하는 그 말에 과연 자기에게 다가오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예 말이 없이 혼자 생활을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말을 할 상대가 있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도움이 되더라도 그 책에서 나왔다시피 오히려 릭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걸조차도 그거를 싫어했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독거 노인들은 말을 할 상대가 없고 매우 외로워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 인공지능들이 오히려 말 상대가 되어준다면 그 외로움은 조금은 덜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건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은 일자리가 더욱 생기는 생겨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욱 생겨나는 직업도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는다면 않는 것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신 일을 해주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요? 그 인공지능이 해주는 일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체 노동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혼자서 인공지능이 탄생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육체 노동의 일자리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정비해준다는 직업도 생겨날 것이고 만들어주는 직업도 생겨날 3분 시간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도 약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주장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쪽 주장은 뭐죠? 주장이 뭐예요? 일자리 네?
주장이 일자리 강조인가요? 주장.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AI 기술이 세상을 좋은 세상. 그렇죠. 근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함으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좋은 세상입니다잖아요. 이러이러함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항상 결론이 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찬성 이토론자, 이해 불이토론자, 프로그램과 대화, 네, 잘했고요. 아까 반박할 때, 직업이 새로 행위할 수 있다고 아까 주장하셨는데 아까 질문이 들어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행위할 수 있는지 말을 하고 넘어갔으면 질문이 오지 않았겠죠. 아까 답변 잘했는데 답변이 나오기 전에 먼저 구체화해서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조언 내용 잘 활용해서 말했더라고요. 잘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그냥 말했어요. 준비 잘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해주는 집안일 이거 사례 좋았는데 나 같으면 식기세척기 사례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식기세척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여주기. 그 다음에 세탁기 같은 것도 옛날에 손으로 빨아 했었는데 세탁기가 있음으로써 훨씬 더 편해졌죠. 이런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쪽 다 여러분 주장과 근거는 잘 만들고 있으니까 사례를 앞으로 좀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고 좀 이따 말씀할게요. 다리미질이라든가 음식 태우기를 방지할 수 있다. 네, 좋고요. 다음에 맞벌이 부부도 예를 잘 들었고 시간 확실하게 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성 토론자 게을러진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나요? 라고 나같이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보세요. 부자들은 일을 남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든가 설거지라든가 청소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만약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일상 일을 익기가 해주어서 시간이 많아진다면 게을러져서 살이 많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반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했었나요? 아니면 아까 즉석에서 답변했었는데 즉석에서 했나요? 근데 이런 반박이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왜냐면 반박은 나올 테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반대쪽에 좀 유리한 사례이긴 한데 창의성이 발현된 직업도 대체 가능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건 아직 실험 단계이긴 한데 인공지능 중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약간 잭슨 폴록 같은 약간 실험주의 미술이지만 그 다음에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요즘에 기계들이 많이 써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뭔가 속보가 나왔을 경우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기사를 써서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메일을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알고 있었으면은 사례를 들었으면 좋았겠죠. 그 다음에 단순노동 직업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돈 넣고 바로 사람이 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는 이유가 기계보다 사람이 더 싸기 때문이거든요. 최저시급이 더 싸니까 기계가 많이 비싸고 그러면은 차종 측에서 그러한 점을 들어서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단순노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계가 굉장히 많이 비싸고 사람이 훨씬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종 측에서 그 사례를 들면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더 쌀 테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비싸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735만 명 좋고요. 이렇게 사례 들 경우에는 출처도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소라든지 어떤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 약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체성을 잃으면은 무엇이 안 좋을까? 주체성을 잃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계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안 좋은가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말했었나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의 사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도 좋고 시가 꽉 채워서 많이 잘했어요. 자, 그럼 문답 시간. 찬성 측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대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 잘했어요. 말 잘했고, 반대 측에서 감정 없이 다가가는 로봇이 외로움에 도움이 될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저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말인가 어쨌든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말하는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 말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소통할 수 있고, 뭐 꼬리도 흔들고, 뭐 누가 들어눕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강아지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샀거든요. 별로 안 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왔으나 별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면은 네, 이렇게 실제로 외로움을 달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리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친구 놔두고 시리랑 수다를 떠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시리랑 1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이런 식의 사례를 들면은 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잘했고요. 양쪽 다 구체적인 사례를 잘 준비했고, 저라면은 그 방금 말하는 로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강아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좀 더 있으면은 문답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를 준비할 때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 주제 전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많이 준비하면은 문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맞죠? 자, 수고했고요. 자, 그럼 3차 발언 들어갈게요. 요약은 누가 해주실까요? 찬성 팀 1토론자 요약 비디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발언인 요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찬성 측은 첫 번째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집중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세 번째로 인류의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반대 측이 저희 찬성팀에게 외롭지 않다고 했을 때 애완동물이 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애완동물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근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반대 측에서는 게을러질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저희는 그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이 그 일을 하는 시간에 다른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찬성 측은 반대 측 세 번째 주장에서 옹호 때 말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23조 발언했습니다. 네, 다음은 반대 측 3토론자 요약 비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3토론자 김시현입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상대팀의 주장을
주장을 약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자리 인공지능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해서 부부 간의 대화가 없을 때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대화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감정도 없는 인공지능과 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맞벌이 부부의 아이의 경우 더 도와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어린 아이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욱 심리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래도 사람에게 그래도 맡기는 것인데, 기계한테 그 아이를 맡기면 아이들이 크면서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팀 주장의 우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미국 반대팀은 더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보다 사라지는 직업이 7배 정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줬으니까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이 바탕도서의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20초 드리겠습니다. 협의 시간 있으십니까? 네. 협의 시간 1분 30초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협의 시간 1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쓰요? 몇 초? 1분 사용할까요? 1분. 네. 여기는 어디 갈게요? 차진팀. 아까 완벽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오류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류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인공지능에 더 완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만든 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오류가 있다면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근데 그 오류는 그 오류가 생겼을 때만 있을 일이고, 만약에 정말로 잘 만들었다면 인류가 멸망할 위험도 있어요.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외롭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부 간의 대화를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일인가요? 하지만 외로움이 있는데 그때에 말을 할 상대가 없을 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랑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랑 말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것처럼 상황을 파악해서, 인공지능이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은 사람 관계에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미 외로운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외로운 상태에서는. 그러면 아까 그 맞벌이 부부의 아이에서 그 저희 팀은 기계가 돌봐준다면 더 크면서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잠깐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 부부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기계와 같이 보냈는데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또 두 부부 중에 한 명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를 생각해서 한 명은 좀 더 일찍 퇴근을 하면 근데 되지 지금 않습니까? 이거는 맞벌이 부부의 그 아이죠. 맞벌이 부부일 때 맞벌이 부부일 때도 둘 다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명 정도는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없다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하게 되면 저희는 생활이 아까 전에 주체적인 생각을 옹호할 때 하시지 말씀하셨는데. 못하고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사라지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하셨는데 생활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그 일시적인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3분 사용하겠습니다. 응답 시간. 응답 더 하시겠습니다. 3분 시간 끝났거든요. 신났으면은 끝. 예. 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지만 주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많이 준비한 근거와 사례들이 모두 다 주장을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주장이 사라지고 근거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팀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멸망하든 어쨌든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쪽에서는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처음에 그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 지금 논제가 정확히 뭐죠? 논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볼래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게 너무 좋은 세상. 네. 여기서 내게 너무 좋은 세상이 그 이야기 속에 나온 세상이 그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온 세상에서는 이미 100% 인류가 없지 않나요? 왜냐면 주인공도 가슴에 그 기계를 달고 있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아니다는 여기서 약간 동떨어진 게 아닐까? 왜냐면 인류가 멸망했어도 좋은 세상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아니다 해서 이익은 직원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해도 좋은 세상일 수 있고 멸망하지 않아도 나쁜 세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탕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좋다 나쁘다예요. 근데 약간 핀트가 약간 어긋났다. 그러니까 주장을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근거랑 사례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장을 읽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주장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잘했는데 그 내용은 괜찮아요. 근거는 잘 만들었어요. 사례도 잘 만들었고. 근데 주장만 양쪽 다 사설품 모두 주장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답은 여기까지 하고 찬성치 상토론자, 김현성 토론자. 아까도 말했지만 주장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근거부터 말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에 대한 근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엇을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다.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장이에요. 근거는 그 다음 주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박과 재반박을 잘 정리했는데요. 약간 알아듣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았는데 기억도 잘했고 근데 약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멍 때리면서 들어도 약간 딴 생각하면서 들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주장했는데 저희는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겠죠. 상대방 주장이 그다음에 우리 주장이 세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첫 번째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저희는 뭐라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주면서 하면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좀 더 제가 이 논술문 지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불문에서 순서 매기라고 그러죠. 그 매기라고 하는 게 가독성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아마 못 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잘 쓰라고도 말했을 텐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정말 훌륭한 내용을 말을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차라리 좀 더 떨어지더라도 가독성이라든가 듣는 게 편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잘하니까 앞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짜 여기에 무슨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꼬마 여자애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딴짓을 하면서도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쉽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측 상토론 김시현 토론자 또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어떠한 문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알아야겠죠.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김시현 토론자 상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둘 다 괜찮았고요. 근데 약간 더 구조하면 좋겠고 김시현 토론자는 구조가 잘해줬어요. 알아듣기가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게 아이를 맡기면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안 좋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제 내용은 잘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좋죠? 기계가 맡으면 왜 안 좋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큐베이터 사례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이를 봐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일 아니면은 어머니가 하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어린 뭐 갓난아이 1살짜리를 키우는 건 왜 안 될까? 왜 키우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빌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애를 흔드는 기계를 샀어요. 그러니까 애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기를 흔들어주면 애가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정 부분은 기계가 본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기계에 애를 올려놓고 한 4시간 정도 있다면 그리고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은 그 울음소리를 분석을 해서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라고 기계가 인식을 해서 먹을 걸 줄 수 있다면 그게 왜 안 좋을까? 그러니까 안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연구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네 7배 사례 잘 들었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4차 발언 할까요? 네, 이제 찾은 팀 이소리자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논제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겐다면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에 찬성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을 저희 팀 주장을 강화시키기 전에 먼저 상대 주장에 대해서 약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대팀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직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노동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인건비가 기계에 비해서 지금 더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혼자서 생각하기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집안일이나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계들이 일을 도와준다면 이것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주장에서 아까 효율이 시간 절약을 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비만율이 늘어난다고 그 효율성 있는 일이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설거지나 청소라고 하면 그 설거지나 청소를 안 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3초 바라겠습니다. 네, 반대팀 이토론자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간 쓸 수 있어요. 있으면. 협의 시간 30초 남아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협토론자 김시현입니다. 저희 반대팀은 이번 논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의 좋은 세상은 그 세상
이상의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에 대해 반대를 하며 그에 따른 근거 세 가지로 첫째,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둘째,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주장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반대 측은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아지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 생겨나는 직업보다 사라지는 직업이 7배 정도 많다고 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저희 주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계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원래 부지런했던 사람들도 게을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인류를 훨씬 뛰어넘어선 지능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과 토론자 양쪽 다 처음으로 논제를 잘 말해줬고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토론자 말 잘해줬어요. 네, 방금 잘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약간 우월보다는 요약에 약간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이겼는지를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겼나? 왜 쟤네가 졌나? 왜 얘네가 졌나? 왜 우리가 이겼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김시현 토론자 아까 말 다 해버렸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용상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3토론자나 4토론자나 둘 다 요약 비교하고 우월성 말하는 건 맞는데 3토론자가 요약 비교를 좀 더 많이 하는 거고요. 4토론자가 요약 비교를 짧게 하고 우월성을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월성도 아까 말해버렸다 그러면은 3토론자가 뭘 하는 거냐면은 상대의 근거 있죠. 상대의 근거 중에 가장 강하다 싶은 근거. 세 개를 다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 이 근거는 제일 강해. 그래서 이걸 꺾으면 다 무너질 것 같다. 가장 강한 근거를 4토론자가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측이 그러니까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근거 중에 제일 강한 근거 있죠. 강한 근거를 강화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4토론자는 상대방의 근거 중에 가장 강한 걸 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측의 근거 중에 가장 강한 걸 보완을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쟤네가 졌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토론자가 약간 더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포괄적이고 4토론자가 조금 더 집중돼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승리나요? 아니면? 아니. 승리인 것 같아서 기다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토론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오늘의 숙제는 뭐 여러 개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논제를 기억하자. 알았죠? 논제를 기억하자. 알았죠? 다음에는 그걸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